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최근 폴란드에 수출한 한국 무기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 도입된 한국 무기 체계 중 FA-50 일부 기체가 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책임을 묻자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며 이것이 결국 사실이 아님이라고 드러났는데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국산 FA-50 배대한 긴급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산 FA-50 전투기를 둘러싼 최근 폴란드 정부와의 갈등과 대반전 상황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을 살펴보면 군사 퍼레이드 예행 연습에서는 FA-50 전투기의 비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작 행사 당일에는 보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이는 가동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A-50 전투기에 미국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탑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폴란드는 심란한 상황이었는데 FA-50 고장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한국과 계약을 파기하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로 날아가 FA-50 전투기의 비행이 어려운 상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는 정비와 부품 수급 때문이었으며 이달 내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FA-50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납품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세계 방산사에 기록될 정도의 경이로운 수준의 속도로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도입 계약을 맺고 단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11일 FA-50 전투기가 폴란드 땅에 인도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후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는 최대한 신속한 납품을 요청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 군에 납품하기 위해 조립 중이던 FA-50 전투기를 폴란드형으로 개량하여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1차 계약분인 12대를 해가 바뀌기 전에 폴란드에 모두 납품하며 한국 방산의 생산력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한국 공군 전력에서 FA-50 전투기 비중이 높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워주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와 한국의 빠른 납품이 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품에 들뜬 폴란드 공군은 FA-50을 즉각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카이에서도 인력을 파견하고 사무소를 설립하여 폴란드의 FA-50 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FA-50 사랑은 한국의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훈련을 위해 FA-50 전투기를 매일매일 출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인 기체에도 수시로 꺼내왔었습니다. 12대가 늘어서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내보내며 폴란드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신규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과시하기 바빴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벨라루스의 도발에 맞선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예상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FA-50 전투기가 실전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팔린 순간부터 FA-50 전투기는 엄연히 폴란드 공군의 무기이기에 해당 전투기의 정비는 폴란드 정비사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에서는 정비 부분을 폴란드에 완전히 넘기기 위해 폴란드군 정비사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폴란드 공군에서 FA-50 전투기를 엄청나게 운용하였기 때문에 정비 소요를 감당할 수 없어진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7월 폴란드에서는 M346 훈련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져 모든 M346 기체의 비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덕분에 FA-50 전투기의 쏘티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직 폴란드 정비사들이 FA-50 정비에 대해 명확히 인계받지 못한 상황에서 폴란드 공군이 한국산 전투기를 무리하게 운용했기에 사실상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전투기는 조금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출격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체가 추락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부품 공급망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려 했던 카이의 계획도 폴란드의 폭주로 어긋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폴란드 공군의 무리한 운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정권을 밀어내고 새롭게 집권한 폴란드 신정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쓸모없는 한국 무기를 도입했다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집권한 후에는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할 때마다 그 소식을 신나게 퍼나르며 폴란드가 한층 더 강력해지며 러시아의 위협에서 안전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군 행사의 얼굴 마담으로 한국 무기를 꼭 참가시키고 있어 한국 무기를 운용하는 부대에서 행사에 그만 좀 부르라고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폴란드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FA-50을 직접 운용하는 공군들은 FA-50 경전투기의 성능과 정비성에 크게 호평하며 대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그-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한 폴란드의 한 파일럿은 FA-50이 마치 손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전투기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체계적인 비행교육 커리큘럼은 폴란드 공군의 전체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에게 FA-50의 정비을 배우고 있는 폴란드 정비병들도 FA-50 경전투기는 정비성이 뛰어난 전투기라며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낸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폴란드 국방차관은 물론 양국 협의 과정에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정비 일부가 지연된 이유조차 장비 불량 등의 품질 문제가 아닌 통관 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 수급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 원활하게 운영 유지 부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최근 폴란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FA-50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것과 달리 전투기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은 FA-50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서둘러 후속 물량을 납품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폴란드 군을 위해 개량한 FA-50 전투기가 보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FA-50은 기본형인 FA-50GF12대인데 2025년부터는 개량형인 FA-50PL 36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FA-50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산 계약이 전체 금액 중 10% 정도를 선수금으로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를 먼저 지불한 폴란드의 행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내 일부 여론이 FA-50을 폄하하는 것과 달리 폴란드 국방부와 공군은 FA-50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화답하듯 향후 납품될 FA-50PL에 대해 확실한 성능 개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FA 역시 PL은 레이더를 장착하고 공중급유 기능과 피하식 별장비를 추가한 성능 개량 버전입니다. 또한 기존에 장착하던 AIM-9 사이드 와인더보다 더욱 강력해진 9X 슈퍼 사이드 와인더가 장착되기 때문에 후속 물량의 납품마저 완료된다면 더 이상 폴란드 내에서도 FA-50 전투기의 성능을 의심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증하듯 폴란드는 아예 FA-50 전투기를 자국의 미들급 전투기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FA-50이 로우급이 아닌 미들급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FA-50이 가진 성능이 일반적인 경전투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폴란드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FA-50이 폴란드에서 미들급 수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FA-50의 수출 시장 확대와 한국 항공기술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산 FA-50 경전투기는 전투기로서의 역할이 아닌 훈련기로서의 역할도 꽃피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와 정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F-16 추락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언급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에서 받아온 귀중한 F-16 전투기 한 대를 잃었는데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은 그걸 몰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일럿 한 명을 같이 잃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3년을 F-16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서 안쓰럽고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있었던 F-16 추락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파일럿은 올렉시 메스 중령입니다. 문핏이라는 콜사인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공군 베테랑 파일럿이었죠. 올렉시 메스 중령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지원 호소 캠페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존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 29를 조종하던 베테랑 파일럿으로 지난해 F-16 지원이 승인된 이후 덴마크로 건너가 F-16 기체 전환 훈련을 받았고, 지난 4일 덴마크가 공유한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로 도착하자 그 역시 전선에 투입되어 이번 작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그는 추락하기 직전까지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 3기와 공격 드론 1개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우크라이나는 단 13명뿐인 F-16 파일럿 중에서 1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운용 가능한 F-16은 이제 5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서방 전문가들도 익히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동구권 전투기인 미그 29에서 미국제 전투기인 F-16으로 기종을 전환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올렉시 메스 중령이 러시아의 공습을 마감해야 하는 급박한 순간에 기종의 차이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테랑 파일럿들이 기체 전환 훈련을 받으면서 신참 조종사만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린 BAE-146 여객기를 5,000시간 이상 비행했던 베테랑 파일럿이 디지털화된 보잉 777로 전환 교육을 받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비행 세팅조차 하지 못해 절절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투기 F-16과 소련을 대표하는 전투기 미그 29는 당연히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전투기입니다. 두 기체의 콕핏을 들여다보면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그 29는 전통적인 중앙 스틱 조종관을 채택했고, F-16은 현대적인 전투기에 적용되는 사이드 스틱 조종관이 조종석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그 29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전통적인 기계식 유압식 비행 제어 장치가 적용된 반면 F-16에는 디지털 FBW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F-16은 고도로 통합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F-16의 파일럿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중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죠. 반면 미그기 29는 비교적 단순한 항공전자 시스템의 아날로그 계기판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발처럼 익숙해져 있던 전투기와 공통점이라곤 10%도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를 운행하라고 하니 1년의 훈련 정도로 적응이 될 리가 없죠. 우리 공군의 경우만 해도 과거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위해 총 28주의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것도 조종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F-16에 완전히 숙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항공기의 언어 세팅까지 달라 공군사관학교에 막 입학했던 시절로 돌아가 기초 항공 용어부터 영어로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F-16 지원 결정과는 별개로 F-16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락 사고 이후 F-16의 출격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죠. 폴란드는 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M346 고등운전기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소련제 항공기에 기반하여 개발된 M346은 미국제 전투기를 위한 훈련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 브라시차크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M346을 비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는 폴란드가 FA-50을 최종 선택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는 베이스가 되는 T-52, F-16, F-15 등 미국제 전투기 훈련을 위해 개발된 훈련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50은 현 세대의 고등운전기 중 F-16을 비롯한 미국제 전투기들을 훈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항공기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T-50과 FA-50을 통해 우리 공군은 기종 전환 훈련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죠. 때문에 F-16 지원이 확정되었을 당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을 동일한 기종 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고등운전기인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로 보내 F-16 훈련을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일 뿐이기에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금지 원칙에 걸릴 이유도 없었죠. 다만 이후 공군의 수출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가 험악해지며 협력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락 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제대로 된 훈련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FA-50 전투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한국산 전투기가 F-16 전투기로 넘어가기 위한 최상의 훈련기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동안 FA-50을 두고 전투기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개량형을 보고 폴란드 공군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체들은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제공권 장악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전 효율도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작은 체급과 상대적으로 적은 무장으로 인해 전투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일부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훌륭한 성능의 경, 전투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교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공중전력 자산입니다. 우수한 경, 전투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주력 전투기와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임무를 편성하여 고난도의 작전은 성능이 우수한 주력 전투기가 수행하고 그 이외 다양한 임무와 근접한 공지원을 경 전투기에게 맡기고 있는 등 경전투기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이외에도 공군 전술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다수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폴란드 공군은 현재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노후화된 미그-29와 수호이-22 등 소련제 전투기들은 퇴역 후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대신 F-35와 FA-50 등 신형 기체를 다수 구매하여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단순히 로우급의 경전투기가 아니라 미들급 전투기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미들급 포지션에 위치한 미그-29를 하이급 전투기인 F-35로 대체하고 공격기 포지션에 위치한 수호이-22를 FA-50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교체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막상 FA-50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FA-50의 활용 방안을 두고 경전투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전투기는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한계로 인해 대형 전폭기처럼 대형 폭탄이나 상당한 물량의 폭장량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반해 폴란드는 FA-50의 무장 수준을 경전투기 이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FA-50은 최대 사거리가 18km 수준인 AIM-9 사이드 와인더를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었는데 폴란드는 FA-50부터 최대 사거리가 35km 수준에 육박하는 AIM-9X 슈퍼사이드 와인더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AIM-9X는 추력 편향 기술을 도입하여 미사일의 기동성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사거리가 50에서 60km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9X 블록 3까지 연구 중인 무장체계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AIM-9X 이외에도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AIM-120 암람 미사일과의 체계 통합도 요구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FA-50의 경전투기 수준의 임무만을 요구하려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공대공 전력을 확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과 KPD-350 타우러스 축소형까지 FA-50의 무장으로 인티그레이션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장을 원한다는 것은 FA-50을 통해 적지 중심 타격과 방공망 제압 임무까지 기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FA-50 전투기에게 사실상 현대 전투기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임무를 모두 맡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도입하려는 FA-50의 수량은 무려 48대인데 퇴역하면 미그-29와 수호이-21을 모두 합친 32대보다 1.5배나 더 많은 수량입니다. 폴란드가 그저 수호이-22가 맡아오던 공격기 임무 수행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전투기 교체 과정에서 미그-29는 F-35, 수호이-22는 FA-50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며 폴란드는 남은 F-16의 임무를 분담하고 미그-29가 수행하던 임무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FA-50에게 맡기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열병식 행사에서 미그-29의 포지션에 FA-50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폴란드가 미그-29의 역할을
FA-50에 맡긴다는 것은 한국 공군 전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군 전력 중 가장 주된 전력이 바로 미그-29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40대의 미그-29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초기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기본형 전투기로 분류되는 FA-50이 북한의 하위급 주력 전투기인 미그-29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면 북한과의 전투에서 손쉽게 제공권 장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부 부분에서는 수치적으로도 FA-50 전투기가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미그-29는 7개의 하드포인트와 4톤 규모의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FA-50은 동일한 개수의 하드포인트를 지니고 있지만 장착할 수 있는 무장 탑재량은 5.4톤입니다. 동구권 미들급 전투기의 상징이자 F-16의 초기형과 엇비슷한 성능을 과시하던 미그-29가 오히려 한 체급 더 낮은 FA-50보다 1톤이나 더 적은 무장 탑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 탑재량이 적으면 그만큼 출격 과정에서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종류와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연한 작전이 불가능하고 임무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미그-29는 FA-50보다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급이 더 크고 쌍발 엔진을 장착한 미그-29가 기동성 측면에서는 FA-50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차이는 FA-50 블록 20의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약 444km에 불과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평균 2시간에 채공이 가능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꼴입니다. 물론 훈련기나 경공격기로는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치는 수준이긴 하죠. 게다가 FA-50은 로우급 기체로서 방어에 치중된 영내 안보수호가 주목적입니다. 장시간 먼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5분 대기처럼 최일선에서 이륙해 작전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임무만 맡기기에는 FA-50의 성능이 지나칠 정도로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FA-50은 경공격기임에도 최대 비행 속도만 마하 1.5에 달하고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서는 F-16급의 기동성을 보입니다. 성능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 화력 지원이 주 임무인 경공격기로만 쓰기에는 아쉽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FA-50의 단자형인 F-50이 제시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이의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F-50의 가장 큰 특징이 FA-50의 후방석을 연료탱크로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50의 작전 반경은 FA-50 대비 2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전 반경이 종래보다 110km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비행 지역에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량, 수명 연장 등의 개량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FA-50PL이 동체 중앙 외부 연료 탱크를 567터에서 1130리터로 교체했음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F-50의 작전 반경은 F-16CD급인 860km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조종석이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뿐인 것 같지만 사실 두 형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조종석이 하나라는 건 당연하게도 파일럿은 역시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일럿은 비행 조작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 관리, 통신 전술 결정 등 모든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반면 복자형 전투기는 전방석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일럿을 탑승하며 전투기 조작 및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후방석에는 무장통제사 형태인 WSO가 탑승하며 레이더부터 무장 시스템, 무장 조작 등을 담당합니다. 또 타격까지 조정이 필요한 미사일의 경우 해당 미사일의 운용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GPS 유도폭탄의 경우 평범한 멍텅구리 항공폭탄도 GPS 유도 키트 설치하면 유도 미사일로 바꿔버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전투기에도 특별한 개조를 추가할 필요 없이 태블릿 하나만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WSO는 태블릿의 조작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하나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무 수행 부담이 크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자형 전투기는 또렷한 임무 분담으로 비행과 무장 운영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자전과 정밀타격 임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수많은 이유로 한국산 FA-50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현재 세계 무기 공급국은 말 그대로 출고대란의 상황입니다. 구매하고 싶어서 돈을 싸들고 와도 실질적으로 각국의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는 가격도 저렴한 편에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믿을 만한 상황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도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방비에 적은 돈을 사용하며 자린고비라 불리는 불가리아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미그 21 전투기를 현재까지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노후와 판정을 받은 미그 21은 구동 자체가 위태위태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겨우 4대뿐입니다. 심지어 곧 도입하겠다던 중국의 X86 역시 그 인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를 비판했던 불가리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모델명까지 꼭 집어 FA-50을 당장 도입하라고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끌어오던 불가리아 전투기 사업이 지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신형 전투기가 아닌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당시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 전투기는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한 노력 중의 노력이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도 이해되는 것이 F-16 계열은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가 말해주듯 세계 시장 70%가량을 잠식한 신뢰성 높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단 전투기라 불릴 수 없는 4세대기라는 낮은 평판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최상위 전술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F-16 전투기를 5급으로 불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불가리아처럼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처음에 결정대로 꾸준히 F-16 도입을 추진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욕을 먹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에 이어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점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 9대 정도였는데 돌연 2017년부터는 갑자기 스웨덴 사업에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 도입건을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더니 의회 승인이 안 왔다는 핑계로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더니 이번엔 러시아 측과 협의해 미그 29와 수호이 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신기종 도입보다는 익숙한 미그 29를 개량하는 것이 도입 비용과 인력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F-16보다 퇴물로 취급받는 80년대 기체를 개량한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결국 이마저도 여론의 반대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어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이 많은 화제와 논란이 됐던 이유는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기 때문인데요. 계약사항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기 전에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시장용 F-16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특별 대우를 해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계약된 내용은 노스롭그루먼 사의 ANAPG-83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때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V가 가장 급히 필요한 나라인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된 상태로 2026년에나 납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대만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염가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쯤 F-16E를 받아볼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역할을 할 3차 전투기 조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외신이 제안하고 추천한 FA-50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FA-50은 2017년 1차 도입 사업 때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당시엔 무기 옵션부터 인지도, 신뢰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장점으로 신형 기체란 점만 부각되어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FA-50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 구입 블록 70불 주문했다가 취소한 상태였는데요. 취소한 이유는 납기 지연의 이슈 외에도 도입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세부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도입 가격은 통상 1200억 원 선으로 대당 가격 600억 원 수준인 FA-50 전투기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저평가되었던 FA-50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까지 어필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의 여론까지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그 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과 F-16V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불가리아 항공전력에는 구멍이 뚫린 긴급 상황이며 현재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FA-50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FA-50은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수많은 국제훈련과 실제 전투 상황에 참여하였습니다. 고급 항공전자공학 및 다 기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나토 군대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 군대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역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히 매력적이며 이 지역은 높은 준비 태세와 적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많지만 FA-50만큼 경제성과 최첨단 기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공군을 현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성은 낮은 코스트의 고성능이라는 FA-50의 가격 대비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위협, 특히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A-50과 같은 저비용 대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요 무기 제조 업체로서 한국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한다면 이는 양국의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전략적 제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로서는 이번 계약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 국방 기술을 받아들일 좋은 기회일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서방 강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50이 불가리아의 전투기 획득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 비용 효율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 및 러시아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불가리아에 최근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그리펜과 미라 1000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다자 간의 경쟁 상황에서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전통적인 강대국에 도전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 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망을 단절시키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가리아 정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증거라 예측하는 외신도 존재하는데요. 최근엔 FA-52 F-16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 용도의 전투기가 아닌 완벽한 대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전체적인 성능이 F-16V 수준은 아니지만 국방 예산 증액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폴란드가 한국의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항공군 수업과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산 FA-50 전투기가 폴란드 현지 센터에서 추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전시회에서는 인근 국가의 현지화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7월 FA-50 1위 납품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제23 전술비행단의 지원사무소를 꾸렸습니다. 이후 10월 바르샤바에 중부유럽 사무소를 마련하여 폴란드 군비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수도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전투기의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며 F-16 전투기 최신 버전을 주문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물론 앞서 말한 불가리아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조종사의 비행 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전력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과 가격의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죠.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를 타야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지만 FA-50 조종사는 9소티로 충분합니다. 소티는 비행 횟수를 말하는데 얼마만큼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의 훈련기로 훌륭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조종사 양성에도 놀라운 효율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유럽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어갈 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지 않을지 우리 한국기관이 먼저 신경 써서 계약을 꼼꼼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